전사와의 만남 전은 친구의 소개로 호치민 시대 탐거리의 타투 가게 주인 둥을 만났습니다. 둥은 서양 여성 사냥꾼으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타투 가게는 사이공의 서양 거리라고 불리는데 탐거리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둥의 가게를 찾아 타투를 요청합니다. 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고객이 몸의 민감한 부위에 타투를 요청할 때마다 정말 설레요. 타투 일을 하면서 이성의 몸을 보는 일이 의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 여성의 몸매를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일하는 곳에서 고객에게 구애할 수는 없기에 꽤 괜찮은 영어 실력을 가진 둥은 많은 외국 고객들이 있는 바에서 사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기 시작하고 보니 저와 같은 남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둔기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둥은 또한 고급 외국 여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간단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배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여성들은 각자의 취향과 신호를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사가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취기를 가장하고 밀착한 후 사과하는 일도 있습니다. 둥은 대부분의 유럽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이 적극적이고 대담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요. 하지만 시계 바람이나 계절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성적 조화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그 이유 때문이죠. 잘하는 것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둥기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둥은 저를 호치민시 팜 은구 라오 거리에 세븐틴 벌룬이라는 바로 데려갔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꽤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흡연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큰 스피커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100명 이상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네켄 맥주 몇 병을 시키고 유리창 옆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둥은 맞은편 테이블을 바라보며 3명의 서양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약 30살 정도로 보이며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유리잔을 부딪히며 기분 좋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둥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그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몇 마디 농담을 나눈 후 30살 정도의 여성들은 둥에게 큰 흥미를 보이며 우리와 함께 테이블에 앉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수리, 테일러, 그리고 바네사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여성들은 캐나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3 여성 중 바네사가 가장 대담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네사는 웨이터에게 코냑을 가득 채워달라고 신호를 주었고 우리에게도 함께 마시자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음악 소음 속에 강한 코냑 잔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워져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둥은 바네사와 함께 댄스 플로어로 나갔고 그들은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둥은 바넷에게 배꼽춤을 보여주며 외국 여성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매우 섹시하게 몸을 흔들고 밀착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기 전에 바네사는 둥을 한 구석으로 끌고 가서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둥은 저에게 3 여성의 호텔 주소를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성적 하인 둥은 매일 밤 호치민의 서양거리 배에 모여 외국 여성을 사냥하는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베트남 남성의 심리상 외국 여성을 찾을 때 새로운 감각을 찾는 것 외에도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진국에서 왔고 소득도 좋으니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귀국할 때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한 친구가 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묘한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 프랑스에서 온 35세 여성과 부부처럼 살고 있는 황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황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90년대 출생 남성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황은 외국 여성을 사냥하러 간 친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국 여성에게 우연히 사냥당하게 되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신감과 경험이 넘치는 그 여성은 황에게 매주 집에 가서 그녀를 서비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좋은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일이 없는 시점에서 외국 여성에게 끌렸던 황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계약에 따라 데이트를 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이 황을 밖으로 불러내 저녁을 함께하며 영화도 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데이트가 불규칙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년 후 황은 함께 살기를 제안하며 여주인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황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방에서 몇 벌의 옷을 챙겨와 퀸트 2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황은 정성껏 여주인을 돌보아 주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질투심을 느끼며 여주인도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은 처음부터 거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로 인해 그들은 삶의 여러 차원에서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주인이 매달 용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귀국할 때 프랑스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의 한 형태에 의존하는 삶의 심리가 호치민시의 일부 신사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대신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에게 의지하며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 몸을 팔 용의도 있다. 호황의 경우에는 다소 정서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접촉한 많은 다른 경우는 운이 더 나쁘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에 따라 사랑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즉 일부 서양 여성들이 호치민시의 일, 관광 또는 단기 거주 목적으로 오는 경우 그들은 베트남 남성과 관계를 맺고 신사들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관계를 유지한다. 두 사람은 권리나 사랑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없으며 단순히 쾌락을 즐기고 쾌감을 찾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면 서로 간섭 없이 헤어지고 이러한 관계의 본질은 성매매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